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는 채널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뭐 이재명이가 피습을 당했다, 습격을 당했다 이러면서 뭐 오전부터 지금 온 나라 뉴스가 한바탕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이미 시청자분들도 사건의 내용 자체는 대강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건의 흐름과 전개 과정이 좀 뭔가 어색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목에 칼 같은 흉기로 습격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의사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당연히 잘 알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응급한 환자가 대량의 출혈이 우려가 되고 뭐 목숨이 경각에 달한 그런 응급한 환자가 왜 도대체 가까운 부산대 병원을 놔두고 굳이 대한민국 반대편에 헬기까지 써가면서 서울대 병원까지 몇 시간 동안 가냐 이 말입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의 민심도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지방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뭐 지방이 중요하다라고 뭐 지방을 균형 발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정작 정치인들 느그들도 지방의 의료 시스템을 믿지 못하는 것 아니냐,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왜 이제 그렇게 응급한 환자라면은 왜 대한민국 반대편까지 가냐, 서울까지 가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번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부산대병원의 의료진들, 관계자들도 지역 언론에 상당히 불쾌하다라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 소식을 빠르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부산 지역의 언론들에 따르면은 원래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정말로 여러분들 응급한 환자라면 당연히 일단 가까운 곳에 가가지고 수술을 받는 거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절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대병원의 의료진들도 이 대표의 상황을 전해 듣고 일단 이게 들으면 되게 심각하잖아요. 일단 그래도 대한민국의 제1정당 당대표가 목에 그것도 흉기로 공격을 당했다라고 하니까 야, 이거는 일단 빠르게 응급조치부터 해야 되겠다. 수술부터 하자. 이렇게 소견을 밝히고 일정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측에서 반대 의사를 드러내면서 부산대병원 의료진들의 결정은 멋대로 무시되고 무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이를 두고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부산대병원에서도 의료적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사건인데 굳이 서울대병원까지 가는 게 좀 유감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또 부산대병원 관계자들이 말하기를 객관적으로 서울대병원의 환자 치료 실적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이름값 때문에 간 것이라면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다. 정치인들의 행동으로는 부적절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고, 혹시나 시간이 지나가지고 환자가 잘못된다면 어떡할 거냐. 그때 당시에 나중에 가가지고 응급수술이 필요했다라고 판명을 나면은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질 거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부산대병원 측에서는 이런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자, 일반인인 우리도 우리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정말로 여러분들 대량 출혈로 사람의 의식이 혼미하고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정도로 어떤 급한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급한 환자가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냥 가까운 병원에 빠르게 가가지고 빠른 조치를 받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사람이 뭐 피가 철철 흐르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굳이 대한민국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400km가 넘게 떨어진 부산에서 서울까지 굳이 달려간 다음에 뭔가 그 다음에 의료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별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부산 지역의 어떤 이런 복합적인 의도로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로 부산 지역의 분노한 민심과 그리고 또 실제로 의료인들도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하죠. 전국 지방의 각 지역의 의료인들, 의사들이 불쾌감, 그리고 지방 의료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의혹이 각종 의혹들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부글부글 끓어오르자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또 뒤늦게 다급히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간 것은 부산대병원 의료진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니다. 치료 이후에도 주된 일정이 서울에 있고 부산에만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 없다 보니까 서울대병원으로 뭐 이렇게 간 거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뭐 국회의석 180석 드립을 치는 제1정당의 당대표가 칼에 맞아가지고 이제 대량 출혈이 우려가 되고 생명이 심대하게 위협받을 정도면 무슨 추후 서울에 있는 정치 일정까지 고려해가면서 입맛대로 병원을 뷔페 식당 고르듯이 골라간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까운 병원에 빨리 가야지. 건강 상태, 상처에 그 상태에 대해서 부산대병원의 베테랑 의료진들에게 정확한 수술과 혹은 진단을 받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의학적인 소견을 받아보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혹시 그렇다면은 부산대 의료진들에게 이재명이 입은 상처를 보여주기 싫은 거는 혹시 아닙니까? 건강 상태에 대해서 그 부산대 의료진들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어떤 진단, 평가를 해주는 것 자체가 혹시 싫었던 거는 아닐까요? 뭔가 그렇다면 그 상황을 감추거나 아니면은 별로 그다지 심한 부상도 아니었고 저렇게 몇 시간 동안 마음대로 이동해도 될 정도로 넉넉한 상황인데 이거를 뭔가 언론에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또 심각한 상황, 심각한 부상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싶었다든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뭐 옛날 그 동화책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의 사건 아시죠? 거짓말을 계속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믿어줄 수가 없었다라는 건데 자, 실제로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이재명은 의학적인 장난질을 전 국민들을 상대로 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었죠? 바로 본인이 구속을 안 받고 법원의 그 재판 일정을 시간을 질질 끌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황당한 단식쇼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2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단식한 사람이 저렇게 건강하고 혈색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재명의 얼굴을 보면은 19일, 20일 이상 단식한 사람의 얼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건강하다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그냥 자다가 일어난 아저씨가 얼굴에 수염과 면도만, 그러니까 면도만 안 한 그런 매우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당시 전국의 수많은 의사들도 이재명의 팔에 꽂혀있는 저 흰색 링거액을 주목을 하면서 저거는 고영양 수액이라고 저거 맞으면서 단식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저거 맞으면서 단식하라고 하면은 나는 100일 단식도 가능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사들이. 그리고 또한 이제 또 현직 의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런 고영양 수액은 혈관으로 즐기는 뷔페와 같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걸 그래갖고 뭐 전효옥 씨라든지 뭐 언론이나 정치평론하는 사람들도 그 독특한 표현이 재미가 있으니까 이제 그대로 옮겨가지고 받아 적기도 했던 그런 것이죠. 자, 혈관으로 즐기는 뷔페, 그 고영양 수액을 꽂아놓고 단식 투쟁을 한다. 여러분들이 하여간 대한민국 정치판 뉴스 꼬라지를 보면은 진짜 코미디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라는 겁니다. 막장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돌아가는 판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수많은 언론들도 아니 그렇게까지 응급하다라는 사람이 왜 가까운 부산대병원을 놔두고 굳이 서울까지 날아가는 거냐 의문을 품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이재명을 공격했던 남성도 좀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지난달 최근에 민주당 행사에서도 꾸준히 목격이 된 바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민주당 관련 행사는 적극적으로 마치 열성당원처럼 참석하던 사람인데 과연 그러면은 이게 저 좌파 쪽 커뮤니티에서 프레임을 잡듯이 정말로 무슨 우파 쪽의 극성 지지층이 맞기는 한 거냐 우리가 의문을 품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경찰에서도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나면은 안 되는 일이지만 자,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흉기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가지고 특별하게 또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당연하게 정확하게 엄정한 수사로 누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지금 이런 일을 벌였던 것인지 이 사건의 앞뒤 흐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자, 또한 수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지적을 하듯이 이 사건이 벌어진 타이밍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이재명은 사실 시청자분들도 알다시피 상황이 절대로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낙연 신당에 합류를 하는 전현직 의원들 등등 중량감 있는 민주당 인사들이 상당수 많이 있고요. 또 특히 올해 1월 9일부터는 이재명 본인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더 이상 재판 일정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빡빡하게 올 1월부터 이재명에게 재판 일정이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무작정 재판에 불참하는 거 미뤄달라고 연기하고 시간 끄는 거 이런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고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은 딱 이럴 때 여러분들 딱 이럴 때 갑자기 심하게 이재명이 다쳤다라는 식으로 이런 사건이 터졌다. 좀 여러분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혹시나 또 그런 뭐 녹색병원이라든지 또 지들의 어떤 손길이 닿는 민노총의 손길이 닿는 어떤 그런 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또 몇 주씩 입원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떡하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평생 이재명에게 충성하고 대장동 개발에 깊숙이 관여했던 수많은 측근들이 유독 여러 명 목숨을 잃고 죽어나가는 그것들도 이상하죠. 그리고 또 실제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범죄로부터는 강력 범죄는 좀 안전한 나라라서 정치인들이 목에 칼을 맞는 이런 정치인들의 사례는 절대로 그러니까 흔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그러니까 뺨을 한번 긁힌 적이 있었죠. 날카로운 그런 무기로. 자, 그런데 누군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생을 두고도 엮일 일이 거의 없는 사건들이 바로 이런 사건들인데 유독 이상하게 이재명 주변에서는 너무나도 이런 사건들, 기적적인 사건들이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너무나도 빈번하게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